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행 장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불법 건축물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음,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분당만 해도 다양한 불법 건축물 문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빌라네 이런데 대수선이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지하에 방 쪽 얘기를 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분당뿐만이 아니라 전국 가까운 서울에서도 많이 의뢰가 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노후에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고 그 돈을 갖고 뭔가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임대 수익을 노려보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이제 줄 때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불법 건축물 여부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봐야 됩니다. 특히 대수성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만 띄어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을 사실상 현재 방이 13개 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그 방이 13개가 아니라 7개나 8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100% 불법 건축물인 겁니다. 다만 적발이 안 돼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히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간 잠재적으로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사시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부동산을 소개해서 사셔서 나중에 수천만 원, 어떤 분들은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건물을 사시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시정명령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당장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보낼 수도 없거니와 이 건물에 이미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도장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임대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장 내보내면 뭔가 돈이 현금 자산이 많거나 그 밖에 다른 금융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보증금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물을 갖고 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온 거를 받아다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꽉 막힌 상태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시정촉구를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을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보내거나 뭔가 금전적을 마련할 어떤 돌파구도 마련해 보시고 건물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건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때리는 대로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씩 매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나올 그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시간을 달라고 뭔가 협의를 하고 문서를 작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전문 행정사라도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방법을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이행강제금 1화라도 덜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 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법 2019년도 4월 전후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라도 냈었던 분들이 이후에 해당 시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4회나 5회 정도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얘기 못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처리하는 경우에서도 이행강제금을 4회만 납부에도 불구하고 6번까지 납부를 계속해서 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라든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있으시면 막연하게 그냥 있으시 마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행정사들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을 짜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게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 밖에 행정 심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